그리고 해치고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아까 책 안에서도 게임이 돌아다녔고 벽을 보면 벽에서 게임이 생기고 천장 보면 천장이 생기고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런 문제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이제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제 캐릭터를 얼만큼 오늘은 키울까 하는 네. 그런 계획을 짜는 거였고, 그리고 또 눈 뜨면 바로 실행하는 행동이 컴퓨터 전원 누르고 게임 켜는 그런 일이었어요. 그 정도로 그런 습관이 제 몸에 완전 틀어박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네.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됐는지 그게 네. 너무나 궁금해요. 제가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아서 자꾸 게임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유혹이 슬슬 올라오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. 되뇌었어요, 스스로. 제 그 게임 하는 거는 그냥 단지 흥미로 하는 것뿐이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. 현실이 아니다, 이건. 네, 현실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제 인생 레벨 한번 올려보자라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삼아서 게임 레벨이 아니라 인생 레벨로. 레벨이 훌륭하네요. 그래서 저의 의지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공부라는 거잖아요. 네. 또 공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이 게임의 이런 아주 자극적인 재미에서 벗어나서 공부에 이런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길게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즐거움과 그리고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가 오르면 그 레벨이 오르면 느끼는 그런 성취감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공부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걸 보이면 네.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 좀 게임처럼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, 공부를 게임처럼 한다. 네. 이거 강수태 선생님 가능한 얘기입니까? 네, 일단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.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, 수학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할 때는 한 판 한 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거든요. 공략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이제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죠.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풀이 과정들이 있고요. 네. 그게 마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일례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그 게임을 하는데 본진에 이제 뭐 오버로드에 러커 10마리가 3시 방에서 오고 있고 12시 방에서 뭔지 진짜 당최 모르겠네요. 뭐 네.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를 해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략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. 어느 정도. 이게 마치 수학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것과 많이 흡사합니다.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일단 그렇게 비슷하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공부와 게임이랑 같냐면 근데 그 게임의 그 원리, 왜 빠져드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공부를 거기에다가 그 공부에다 접목시키면은 좀 더 이제 공부에 몰입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.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적절한 난이도입니다. 어떤 게임을 하든지 학생들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서 뭐 등장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면 누가 거기에 재미없죠. 그쵸, 네.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적절한 난이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. 근데 학생들이 무턱대고 어려운 것만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것 좀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빠른 보상입니다.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보상이 되게 크죠. 근데 다만 그게 수십 년 뒤에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. 네. 근데 게임은 해보면은 내가 지금 휘두르면은 바로 앞에 있는 몬스터가 자빠져서 굉장히 화려하게 죽고요. 네, 전문 용어예요, 전문 용어만. 뭘 먹고 커는지 뭔가 막 아이템도 내놓고 막 하니까 그 자체가 보상이 되죠. 그러니까 갈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하면은 공부를 할 때 물론 다른 뭘 사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보상은 내 실력이 오른다는 거. 그쵸. 이제 동환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레벨이 오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공부할 때마다 그때그때 내 실력이 오른다는 걸 느끼면은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공부 때문에 고민할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. 네. 뭐 그거와 비슷하게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하면은 빨리 채점을 하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거를 자꾸 그런 정보를 얻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앉아서 게임하는 거 보면 야, 저 지구력과 저 인내력과 저 머리로 공부를 하면 제가 서울대 가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렇게 실천해서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. 네. 동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정말 10시간씩 하던 이 게임의 시간을 줄여버리고
수학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동안군은 인상적으로 본 공부법을 참고하여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.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처럼 중3 겨울방학 동안 고1 수학을 끝내겠다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었다. 그런데 막상 고1 수학책을 펼쳐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. 동안군은 계획을 수정했다. 모르는 응용 문제나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끝까지 붙들고 있던 습관을 버리고 기본 개념 위주로 이해하면서 넘어갔다. 일단 넘어가자. 문제를 일단 넘어가고.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동안군. 우선은 최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했다. 선행학습과 수업을 통해 머릿속에 정리된 주요 개념들은 다시 자신만의 개념 노트에 옮겨 적었다. 이때 동안군은 다양한 개념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찾아 정리했다. 동안군이 색을